마늘밭 구근 비대기 5월에 할 일.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 얘기는 마늘 농사 성패가 달린 마늘 비대기 5월에 할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늘이 생육 주기는 재배 지역과 품종,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한 나눔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중부지방 기준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9월부터 10월은 파종기, 2단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월동기, 3단계 3월부터는 생육기 중 영양생장기, 4단계 4월 하순부터는 생육기 중 생식생장기, 5단계 6월 수확기. 이걸 보시면 눈에 곧 들어올 겁니다. 5월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습니다. 마늘 잎편이 커지는 생식생장기죠. 생식생장기란 잎이나 줄기 자람에 치중하던 마늘이 종족 번식 본능에 따라 지하부 마늘통, 인편을 키우는 때입니다. 그 확실한 표시가 마늘종, 화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본래 마늘은 줄기 없이 엽신과 엽초로 이루어진 잎이 만든 거짓줄기만 존재했으나 구근 비대기에 이르면 화경이 거짓줄기 안에서 위쪽에 매달린 총포 속에 많은 주알을 달고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마늘종 또는 산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재배지역과 품종에 따라 출현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난지형인 경우는 이미 올라왔고 한지형, 서산, 의성, 단양 등은 5월에 들어서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마늘 잎편이 굵어지는 때 구근 비대기와 겹치게 됩니다. 때문에 마늘 잎편과 마늘종이 양분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죠. 마늘 농사란 게 결국 굵은 마늘을 얻기 위함이 우선이기에 마늘종은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씨마늘을 다량으로 얻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만큼 마늘종을 키워 주화마늘을 얻어야 함은 별도이고요. 마늘종은 일찍 제거할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종이 나오자마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5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시기를 늦춰 마늘종이 10cm를 넘어서면 뽑아내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니 이왕 뽑을 거라면 나오자마자 일찍 뽑아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데 이렇게 되면 맛난 마늘종 수확을 포기해야 하죠. 때문에 상품성 좋은 굵은 마늘 생산보다는 먹거리 자급자족 차원에서 텃밭을 일구는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약간의 마늘통 크기를 양보하고 10cm 되기 전 뽑아내 마늘종 맛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잡초 뽑기와 병충해 방제는 마늘 전 생육기간을 통해 계속해야 함은 잡초에게 빼앗긴 양분은 마늘 생육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늘은 다른 작물에 비해 병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자가 소비 정도로 재배하는 텃밭지기들로서는 씨마늘 소독 잘하고 이어짓기만 피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편이죠. 5월에 이르면 충해는 현저히 줄어들지만 녹병, 잎마름병, 무름병, 잎집썩은병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기에 밭에 갈 때마다 예찰을 하고 예방차원 방제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구근 비대제 같은 영양제를 뿌려줌도 좋지 싶습니다. 마늘 비대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물을 주는 일입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5월은 고온과 가뭄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물주기는 4월에 이미 시작된 일이죠. 5월에도 똑같이 계속해야 하며 6월 수확 보름 전 정도까지 계속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무관수 지역 마늘을 100%라고 했을 때 4월 관수 지역은 134%, 5월 관수 지역은 188%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물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주기의 간격이나 횟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늘밭의 환경에 따라
각자 선택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특성상 과습을 아주 싫어합니다. 무조건 기계적 간격이나 횟수로 물주기를 하는 것보다 흙의 상태를 보고 나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열흘 간격으로 땅속 깊이 스며들 정도로 흠뻑 주면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연 강수량도 있기에 더욱 그렇지 싶기도 합니다. 월동 후 마늘 자람 상태를 보면 마늘 쪽이 3월부터 분화를 시작하고 4월에 이르면 분화된 마늘 쪽이 비대를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건전한 잎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잎이 10장 정도면 좋고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7, 8장은 튼튼한 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월에 이르면 사실상 마늘 농사는 끝난 셈이죠. 곧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늘 농사의 완성은 5월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마늘통이 커지는 데는 물, 일장, 온도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양분 이동이 되지 않으니 마늘통이 커질 수 없겠죠. 일장은 참 그렇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빛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있습니다.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에 필요한 건 가시광선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지개색입니다. 적외선은 이와 달리 에너지와 열을 전달하며 키를 키워줍니다. 자외선은 식물의 자람과는 거리가 있으나 대신에 식물을 단단하고 짱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구근을 키우기 위해선 가시광선이 필요하죠. 마늘은 장일 조건, 낮 시간이 14시간 이상에서 구근 비대가 좋아집니다. 오늘 4월 20일입니다. 이곳 일출 시각은 05시 53분이고 일몰 시각은 19시 13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14시간에서 조금 모자란 13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곧 장일 조건에 이른다는 거죠. 마늘이 좋아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온도는 우리네 텃밭지기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요 자연현상이니까요. 마늘은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좋아하는 호냉성 채소입니다. 또한 25도 정도를 생육 정지 온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육 정지 온도입니다. 즉 기온이 너무 올라가는 문제란 거죠. 할 수만 있다면 25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어야 말이죠. 참고로 중부지방 이곳 지난해 5월 온도 분포를 보면 최고 온도가 20도 미만인 날은 6일과 7일 단 이틀뿐이고 모두 20도 이상이었으며 하순엔 최고 온도가 28도까지 갔더랬습니다. 외기 온도가 이 정도면 비닐 속 지온은 어떨까요? 물주기가 구근 비대 3대 조건에 들기도 하지만 지온을 낮추는 데도 큰 역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입니다. 물주기와 흙이나 지푸라기 등으로 덮어주기 정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비닐 찢어주기와 비닐 벗겨내기입니다. 대규모 밭에선 워낙 번거로운 일이라 어렵겠으나 우리네 텃밭지기들에겐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 싶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자신의 텃밭이 위치한 지역의 올 5월 예보와 지난해 온도를 참고하여 비닐 벗겨내기와 물주기 등으로 고온 피해를 막아봄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마늘 비대기 5월에 할 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